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기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야당 추천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원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새로 구성된 방통위 첫 번째 회의부터 반쪽이 됐어요. 예,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5명인데 여권 추천 3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자격 시비 끝에 임명장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야당 추천으로 임명장을 받은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위원이 한다라는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추천 허원재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임기 3년 중에 전반기는 여당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하는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방통위가 설명했습니다. 네, 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겠지만 이런 파행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서 진도가 나갔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문제를 부처 간의 협의해서 6월에 의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 종편 4사 그리고 보도채널 뉴스와이는 신생매체라는 이유로 발전기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특혜를 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특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3기 방통위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설령 회의에 다 들어간다고 해도 2명 다 들어간다고 해도 다수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나 언론노조 같은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자, 이 방위비 분담금 이게 증액이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는데요. 2018년까지 적용되는 부분이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예, 본회의에서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1,200억 원이고 내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은 매년 최대 4%씩을 인상하게 됩니다. 오늘 통과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5.8% 인상,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쓰겠다고 해서 준 돈이 현재 1조 원 넘게 안 쓰이고 쌓여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안 쓴 돈을 서울에 있는 미국의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 세금을 물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경기도 북부에 있는 주한미군 이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은 미국이 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준 방위비 분담금이 쓰이는 문제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분담금 1,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9,200억 원이죠? 예, 9,200억 원입니다. 네, 지금 야당들이 그냥 합의를 해준 거예요? 예, 통합진보당하고 정의당은 여기에 반대했지만 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찬성하면서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주연합은 이미 어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라 정도의 부대 의견만 붙여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논평에서 부실한 협상을 급하게 통과시킨 것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 선물이고 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른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을 위한 방한 선물이다. 예. 이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자, 5월 1일 노동절에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쉬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실상 그렇지 못해요? 예, 우리 법적으로는 이름이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되는 날이고요. 또 만약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노동수당을 더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공지받지 못하고 있고 유급휴일을 보장받기는커녕 일하는 경우에도 휴일노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오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사람인이 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 46%가 노동절에 일한다고 답했고 또 출근한 경우에 74%가 휴일노동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도 오늘 민주노총이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출근을 노동절에 해도 74% 그러니까 4분의 3이군요. 예. 74%가 휴일 수당을 못 받는다. 예. 보상휴가도 없다. 예. 이렇군요.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또 화물, 건설, 택배, 보험 같은 그런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절 출근을 강제하거나 또 일을 해도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당론을 정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해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법인데 새누리당 스스로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한 발 더 오늘 나갔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미 지난 4월 초 국회 연설에서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못 박았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의가 없으면 당론 입법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박수로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바꾸려면 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날치기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오전에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오후에 열었는데 무슨 일이었는가 했더니 선진화법 무력화하는데 만장일치 박수 치느라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밖에 오늘 중요한 뉴스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4%를 기록해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보다는 근소하게 웃돌았지만 전분기 성장률 그리고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국회 철도 소위가 철도 요금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못 냈고 요금 인상 여지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컴퓨터 단층 촬영 CT하고 종합검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의료 방사선에 무분별하게 피폭돼서 이거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